안녕하세요. 랜더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47%, 나스닥이 0.52%, 러셀이 지금 이제 1.11%, S&P 500이 0.64%로서 러셀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내년에도 또 많아지겠다. 자, 그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산타랠리 충분히 가능한 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상승을 했는데 좀 상승이 안 됐던 것이 아무래도 컨슈머 디펜스 있죠. 정말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안 됐다. 애플도 경기 방어주 중심의 그런 형성이 되고 있죠. 필수 소비재니까. 자, 그런 것들 외에는 거의 다가 상승되면서 특별히 뭐 금융주라든지 기술주 이런 중심으로 매기가 많이 돌았다. 자, 그 다음 또 불식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오라클의 사건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있으니까 나머지 반도체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더스트리얼 분야가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아무래도 베이징 머티리얼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 1.97%, 그 다음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가 1.2%, 그 다음 파이낸셜이 1.07%, 그 다음 에너지, 그 다음에 일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다음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안 좋고 있죠. 유틸리티란지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거의 다 상승을 했고, 안 좋았던 종목, 자, 컨슈머 디펜스, 요 경기 방어주만 마이너스 0.57이었고, 거기다가 섹터 11개 중에서 10개가 다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 매기가 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도 아닙니다. 딱 3일 전입니다. 4일 전만 하더라도 쌍봉을 꺾인다, 주가가 폭락한다, 해서 이제부터는 끝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고 나서 한 3일 만에 다시금 주가는 쌍바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옵니다. 자꾸 샀다 팔았다 해봤자.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은 지고 갈 때지 덜 때가 아니다. 그 이유는 EPS 있죠. 주가는 EPS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데 굳이 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업이 이익이 만약에 하향된다든지 성장이 멈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주가는 달린다.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로 봤을 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로 보나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이 여러 개 있는 거지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도 마찬가지죠. 뭐 직전 고점까지 못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반등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S&P 500 지수는 이미 이제 고점에 가고 있는데 다우는 아직까지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 역시도 아직까지 완전히 올라온 것은 아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대. 물론 주도는 하고 있지만은 S&P 500이 계속해서 시총 큰 종목들이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단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물론 옛날에 직전 고점을 갖다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는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상승세가 가파른 것이 현재 러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옌 금리를 본다면 2.07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USL 본다면은 4.163이죠. 오늘 장에도 조금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리 자체가, 옌 자체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163%로서 163으로서 0.34%가 오늘 장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년물도 조금은 상승돼 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우리의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기는 조금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 가격 자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금값은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믿을 때가 금밖에 없다는 것들. 그래서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걔들이 매집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들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실버 역시도 직전 고점 뭐 돌파한 지 오래됐죠. 자, 그만큼 일단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금시장과 은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Fear and Greed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과 공포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벌써 일단 그리드를 나타내면서 그 탐욕의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6을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빨리 형성되고 있다.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많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일단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다가 쫓아 들어가서 나중에 일단 이쪽에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쯤에서 들어가다 보면 다시금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남들하고 다르게 익스트림 피어를 됐을 때 있죠. 상당히 일단 두려워할 때, 그럴 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먹을 게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누차 일단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미국의 MMF 한번 보겠습니다. MMF 펀드 자체가 한 8트릴리언 갖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 단기차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월가의 최고 전략가들이 예측한 2010년도 주시장의 향방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의 최고 전략가들에 따르면 시장이 2010년도에도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CNBC 2010년도 시장 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만큼의 강세는 아니겠지만은 1년 더 강세장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7,629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11.6%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다. 중간값 기준으로 보시면 7,650, 그래서 한 13% 정도 상승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올해 예상폭은 전략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지만은 2025년도 상승세가 이러한 예상을 갖다 훨씬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연말 맞이해서 S&P 500 지수가 2023년도에는 24%, 2024년도에는 23% 상승이어서 3년 연속으로 상승세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세 우려, AI 버블의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25년도도 15% 이상을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서 6,900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은 되는데 3년 연속 해왔기 때문에 4년째는 약간의 일단은 이제 올라가는 폭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펀드 스트레이트 리서치 책임자인 탐리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올해 초 보고서에서 3년간의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강세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당한 걱정의 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세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향후 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은 많은 전략가들은 주가가 유리한 환경, 특히 기업 이익이 주가 수익 비율에 부합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세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로 본다면 연준의 일단 통화 정책이 더욱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그 다음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죠. One Big Beautiful Bill. 이런 것들도 최근에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의 활력을 부어넣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또 기업들은 관세에 대해서 우리를 뒤로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가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역시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AI로 인한 수익의 증가, 이런 대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도람에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의 시장의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 자체가 기술기업을 넘어서서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년에 상승세가 더욱더 험난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그런 것들이 예의주시되고 있고, AI 관련된 투자, 그다음 수익 증가가 높은 기업 가치를 갖다가 정당화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려 사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2010년도에도 4년 연속에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이 지속될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강세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은 변동성이 커지고 연간 수익률은 평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가장 일단 지금 이제 S&P 500 갖다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는 도이치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2010년도 EPS 추정치를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많이 준다. 356달러 정도 주고 있다. 그다음 P 레이쇼 가장 많이 주는 데는 오픈하이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6배수 정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데 있고, 대부분이 7천 이상은 다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별히 고무적인 재정이라든지 통화 정책 그런 환경 외에도 2016년도에 노동시장의 확장,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실질 GDP가 2% 이상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AI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에는 2016년도에 기업 이익의 성장률이 0.4%, 2017년도에는 1.5%가 증가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고용시장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말 목표치 7,100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겠죠. 자, 소비 증가를 견인해온 중상층의 전문 서비스 부분이 내년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 비중을 축소해서 확대로 상향 조정, 이미 소비재는 좀 축소해서 일단은 시장 가치로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UBS에 따르게 되면 2025년도 시장의 상승세가 2016년도도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UBS에 따르면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기업의 실적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금리를 내리겠다는 것들, 더욱 명확해진 정책 기조, 정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2016년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시장의 상승세는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이익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익이 증가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P 레이쇼가 2025년도 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그쳤다.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게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2020년도에 주당 순이익 자체가 한 10%는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7,700까지는 상승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우려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2020년도 초까지는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 그 이유는 기업의 성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UBS는 12월에 3분기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2016년도 1분기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이 후임으로 신입 의장이 임명되게 되면은 도비 시장 기조가 강화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캐비넷은 아니면 원래 이사가 아무래도 추가 완화 여지를 갖다 시사하는 발언 이런 것들 통해서 아무래도 한 번의 금리는 더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내년 초로 또 예상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물론 관세 인하로 인한 완화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이번 판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향후 몇 주 동안 시장이 잠시 주춤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등급을 유지한다. 2016년도까지 주가 상승을 기대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하고 가장 비슷한 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투자자들은 매우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 약세 지표가 지난 며칠간 0.6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강세 영역에 다시금 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헤지펀드라든지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지 채권 유입 시장의 폭을 측정하는 이 지수가 되고 있는데 8.0 이상이면은 아무래도 시장 심리가 매우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5니까 상당히 일단 심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2020년도 12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지표는 4월 이후에 142% 정도 상승했는데 강력한 주식 자금의 유입, 개선된 시장폭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공격적인 주식 포지션 구축 이런 것에 힘입은 결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최고 기온은 2018년도 2월에 기록된 9.6 그거보다는 조금은 낮지만은 그때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불앤비엘 인디케이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2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던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5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원래 빠질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강세장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진입은 좀 그렇더라도 빠질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픈AI 관련된 소식인데 좀 좋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료 사용자 대상의 컴퓨팅 마진이 10월에 70%에 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진이 한 70% 정도, 68%니까 한 70%에 달했다. 자, 그랬던 이유는 저렴해진 컴퓨팅 지원 임대라든지 출연의 효율성 개선 그리고 더 높은 가격의 구독 요금제 덕분이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4년도 1월 달에 35%, 그다음에 50% 했던 것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덕분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해당 회사는 새로운 모델 출시 이후에 서버 비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색 공부를 발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컴퓨팅 비용 측면에서는 엔트로픽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오픈AI의 마진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글의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인터섹트를 갖다가 현금이라든지 부채 포함해서 47억 5천만 달러 인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터섹트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전용 가스라든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그리고 배터리 저장 장치, 테슬라의 메가팩 포함해서 이런 것과 함께 배치해서 AI 규모의 컴퓨팅이 필요한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는 전력이 우선 개발 업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전력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붐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향후 몇 년 동안에 데이터 센터 임대에 총 5,690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리스는 장기 임대 계약으로 하고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사무실 또는 창고를 선불로 소유하지 않고 수년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1,970억 달러가 증가돼서 2025년도 2분기 대비해서도 53%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2분기면 얼마 되지도 않았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겠고 오라클은 3분기에만 1,4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임대 의무액이 2,4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임대 계약 중 일부가 최대 19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AI 수요와 관계없이 오라클의 막대한 고정 비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런 여기서 이익이 창출될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 되면 뭐 일단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현재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마소라든지 메타, 아마존, 오라클, 코올리브, 구글 이렇게 있죠.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25년도 지금 이제 2분기보다도 3분기 때 이때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위에 있는 것이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올리브, 그 다음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오라클이게 계속해서 많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 메타가 있고, 그 다음 마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 일단 대박이 나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은 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비관론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서 오라클의 주가에 대해서 거의 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거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약세가 오라클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표 주가는 280달러로서 아무래도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46%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라클의 하락의 이유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심리가 더욱더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들, AI 선도 기업들의 경쟁의 심화에 직면되면서 AI 투자라는 전망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또한 오라클의 오픈AI에 관련된 높은 비중, 향후 몇 년간의 투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실행상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출시 이후에 피드백은 대체로 비관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라클이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를 자금 조달이라든지 실행 측면에서 달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부정적인 측면 모두가 반영이 됐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거기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1월 22일에 마무리될 예정인 오라클의 틱톡 미국의 사업 운영 계약과 오픈AI 1,000억 달러 투자 유치 이런 소식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라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주가가 오픈AI 인수 이준으로 돌아가서 급격한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보는 것들, 그 다음 클라우드라든지 IaaS 이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AI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7명 정도가 일단은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아무래도 평균 목표가는 295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중국 고객들에게 2월 중순에 음력설 연휴 이전에 H200의 AI 칩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그렇게 밝혔다고 소식 등들이 전하고 있죠. 초기 물량은 5천에서 한 10,000개 정도로서 기존에 재고해서 공급될 예정이다. 2010년도부터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계획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번 조치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이 첨단 AI 칩에 대한 H200의 중국 판매를 갖다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서 허용한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일단 반등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큰 폭에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일단은 방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추세는 이제부터는 좀 상승으로 봐야지 이런 것들 갖다가 알아보기는 좀 힘들다.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관망의 자세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일단은 싹스 있죠. 반도체 지수 역시도 반등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이 폭은 컸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